그날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충북 단양과 제천 사이 지도에도 이름이 제대로 남지 않은 작은 계곡.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그곳에서 한 가족이 캠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작은 캠코더로 장난치는 아이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누군가의 노래가 녹음되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다. 그러나 물살이 지나가는 소리 사이로 아이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 짧고 낮고 귓가에 맴도는 멜로디. 엄마, 저기서 노래가 들려. 그 말이 남긴 흔적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텐트 안은 비어 있었고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물가에 남아 있었다. 수색견은 계곡 초입까지만 냄새를 추적했다. 그 이후 모든 흔적은 사라졌다. 이상한 건 전작이 기록이었다. 캠핑장 근처의 기지국 로그가 밤 9시 41분부터 9시 45분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통신사가 보관 중인 로그 파일에는 공백이 생겼다. 신호가 사라진 4분간 주변에서 녹음된 모든 장비의 음성 파형이 같은 형태였다. 440Hz. 음악에서 라로 불리는 기준 주파수. 노래가 시작된 바로 그 수색팀은 3일 동안 계곡을 수색했다. 헬기, 드론, 그리고 경찰 잠수부까지 투입됐지만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 대신 계곡의 한쪽 절벽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발견되었다. 라벨에는 흐릿하게 1994라고 적혀 있었다. 테이프를 복원한 연구원은 말했다. 노이즈 사이로 아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음성은 역방향으로 녹음돼 있었어요. 그 음성은 마치 거꾸로 부르는 자장가 같았다. 끝부분에는 미세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분석 결과 울음의 주파수 역시 440Hz,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계곡 자체가 공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마을은 이상한 현상에 휩싸였다. 밤이 되면 물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변했다. 그들은 그것을 돌아온 노래라 불렀다. 창문을 닫아도 라디오를 꺼도 그 소리는 벽을 통과해 들어왔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부름이에요. 누군가를 다시 데려가려는 부름. 경찰은 정신적 집단 환청이라 결론 내렸다. 하지만 EEG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을 조사한 충북대 연구팀의 결과는 달랐다. 모든 참가자의 뇌파에서 동일한 리듬이 검출되었다. 알파파가 아니라 델타파.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파형. 즉 모두가 깨어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었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수색본부의 CCTV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마지막 프레임에는 계곡의 수면이 찍혀 있었다. 물결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건 손처럼 보였다. 작고 희미하고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다. 영상 분석 전문가가 말했다. 프레임이 거꾸로 재생된 게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반대로 흐른 겁니다. 그날 이후 계곡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조용한 게 더 무섭습니다. 소리가 사라졌다는 건 무언가가 듣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계곡 주변 마을의 전파가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는 갑자기 꺼지고 라디오에서는 정체불명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주파수 97.3Hz. 아무 방송국도 존재하지 않는 대역이었다. 그 멜로디는 낮에도 들렸다. 누군가는 그걸 물결이 부르는 노래라고 불렀다. 제천 시내에서 20km 떨어진 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시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 꿈에서 무리말을 걸었어요. 교사는 장난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반 아이들 절반이 결석했다. 그중 3명의 가정은 캠핑장 근처 주민이었다. 그들의 집에서는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벽에 걸린 액자 유리가 밤마다 흐릿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들렸다. 아이의 노래. 그 음은 물이 아닌 공기에서 진동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스피커처럼 울리고 있었다. 한국전기연구원 소속 박모 박사는 그 집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했다. 그는 결과를 짧게 남겼다. 계곡의 전자기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 지면 아래에 미세한 공명층이 형성되어 있다.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노래처럼 들리는 것.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다 알아요. 그건 물 밑에서 오는 겁니다.
밤이 되면 계곡에는 희미한 불빛이 생겼다. 조난등처럼 깜빡이는 그 빛은 항상 물이 깊어지는 곳에서 나타났다. 드론이 접근하면 신호가 끊겼고 GPS는 같은 좌표를 계속 반복했다. 37.0459, 128.1872. 그 좌표는 1994년 실종 사건 당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이었다. 그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20년 전 경찰 수색에 참여했던 전직 소방관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물은 잠시 멈추고 노래가 들렸죠. 그리고 다음 날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리고 2023년. 시간은 멀지만 현상은 같다. 누군가의 노래가 누군가의 기억을 불러낸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이번엔 기록이 남았다. 현장에 설치된 음향 센서에서 기묘한 파형이 감지되었다. 보통 물소리는 불규칙적이지만 이 파형은 완벽히 규칙적이었다. 반복되는 패턴, 정확히 12초 간격, 12초마다 파동이 끊기고 다시 이어졌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처럼. 연구팀은 그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화면 위에 형성된 파형은 놀랍게도 얼굴의 형태였다. 작고 둥근 이목구비, 미소처럼 굽은 선, 그리고 입술 부분이 가장 강한 진폭을 보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연구원의 그 한마디는 회의실을 침묵시켰다. 며칠 후 계곡을 찾은 다큐 촬영팀이 있었다. 그들은 주민 인터뷰를 기록하던 중 갑자기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졌다. 렌즈가 자동으로 계곡 방향을 향했다. 그 프레임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작은 형체가 있었다. 하지만 확대하자 인물의 윤곽은 사라지고 대신 수면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때 마이크가 잡은 소리,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녹음 파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날 밤 제작진 중 한 명이 사라졌다. 그의 장비는 텐트 앞에 니틀리 놓여 있었다. 드론, 카메라, 헤드셋 모두 멀쩡했다. 단 하나, 녹음기만 꺼져 있었다. 전원도 배터리도 이상 없었지만 화면에는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그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집안 붕괴 위험이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다. 그건 무너지는 땅이 아니라 깨어나는 노래였다는 걸. 통제 선언 이후 계곡은 지도에서 삭제되었다. 도로 입구에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다. 집안 침하 위험 지역 출입 금지. 그러나 사람들은 몰래 그곳을 찾았다. 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사라진 건 촬영팀 이후 현장 기록 요원 3명이었다. 그들의 무전은 마지막에 이상한 음으로 끊겼다. 짧은 비품 뒤로 누군가의 콧노래가 섞여 있었다. 440Hz 또다시 라 음이었다. 그날 밤 수색본부의 전력망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모니터는 모두 검게 변했고 단 하나의 화면만 남았다. 실종 현장 바로 위 드론 카메라 화면. 렌즈 중앙에 흐릿한 파형이 형성되더니 인간 형체로 바뀌었다. 흰 실루엣은 물결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 그 음성 직후 카메라는 폭주했다.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람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파장이 인간의 형태로 묘사된 것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기록을 복원하던 한 연구원이 그날의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었다. 30초도 안 돼 그는 헤드폰을 던졌다. 그의 보고서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후 주변 마을에서 집단적인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 밤 9시만 되면 주민 여러 명이 같은 곳을 향해 걸었다. 말도 없이, 손전등도 없이 계곡 방향으로. 그들은 이튿날 새벽 각자의 집 현관 앞에서 발견되었. 기억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 손에 젖은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 그 돌멩이의 표면에는 물결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다. 파형을 분석하니 440Hz였다. 한 정신의학자는 말했다. 그들은 들었다기보다 공명했다. 소리가 몸 안에 남으면 사람은 소리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수면 위에서 빛이 깜빡일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돌아와. 그 목소리는 항상 실종 아이의 어머니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이 시점부터 과학자들은 음양 잔상 현상이라 부르며 현장을 폐쇄했다. 그들은 이상하게 통일된 표현을 썼다. 계곡은 기억한다. 다만 사람의 형태로.
그러나 기억은 점점 사람들의 몸으로 옮겨가. 마을교회 합창단이 리허설 중 같은 음으로 멈췄다. 마이크 테스트 중에도 라 음이 나왔고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멜로디를 흐느꼈다. 누군가 말했다. 노래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전염. 그 단어가 등장한 후 정부 보고서의 표제는 음향 감염 사건으로 바뀌었다. 보고서 번호 CV94-440. 그 숫자조차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현장에 남겨진 테이프 두 번째를 복원한 결과 노래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겨져 있었다. 물은 길을 잃지 않아요. 사람만 잃죠. 음성은 어른 여성의 것이었다. 누군가 물속에서 아이에게 답하고 있었다. 그날 밤 기압이 급격히 변했다. 모든 기상 센서가 이상값을 보였다. 공기는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움직였다. 그 진동 사이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정말 아이의 것일까? 아니면 아이를 불러낸 누군가의 노래일까? 연구원들은 결국 한 가설에 도달했다. 계곡 아래에는 소리를 저장하는 층이 있다는 것. 마치 테이프같이 공기 자체가 기억하는 층. 그 층이 특정 조건에서 열리면 과거의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조건이 440Hz의 멜로디였다. 즉, 누군가가 그 음을 불러 깨운 것이다.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현장 기록 파일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노래는 아이의 것이 아니다. 노래는 계곡의 것이다. 계곡이 봉쇄된 지 2달 후 도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첫 신고자는 청주시의 라디오 기술자였다. 그는 밤 10시 뉴스 송출 중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주파수 97.4MHz. 바로 계곡 근처에서 기록된 그 숫자였다. 송신기 모듈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모니터 스펙트럼에 규칙적인 파형이 생겼다. 440Hz. 음향은 점점 크게 번졌고 도시 전체의 라디오에서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부르던 노래였다. 그 밤 청주 시내의 전력망이 15초간 꺼졌다. 모든 불빛이 꺼진 순간 누군가는 창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외부가 아니라 안쪽에서 들려왔다. 괜찮아. 돌아와. 그 한마디는 벽 안쪽에서 울렸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집단 이상 행동이 보고됐다. 학생들은 수업 중 같은 멜로디를 중얼거렸다. 교사가 제지하면 눈을 감은 채 계속 흔들렸다. EEG 검사에서 전원 동일한 파형이 나왔다. 델타파, 깊은 수면 단계.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 노래가 그들의 뇌를 대신 움직이고 있었다. 보건당국은 집단 최면 반응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확인된 결과는 달랐다. 노래를 녹음해 재생하면 음압이 물의 진동수와 일치했다. 즉, 노래는 소리가 아니라 진동 그 자체였다. 사람의 체내 수분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그 한 줄로 끝났다. 이후 도시의 하천에서 기묘한 현상이 시작됐다. 밤이 되면 물 표면이 불빛을 품었다.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흐르는 빛띠라 불렀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에 짧은 소리가 남았다. 같이 가자. 정부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정체불명의 전파 확산, 불필요한 야외 활동 자제.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다. 소리는 이미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지하철 터널, 하수관, 공조 덕트, 모든 통로가 계곡의 연장선이 되었다. 한 보안 요원이 지하철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 영상을 발견했다. 23-44 승객 한 명이 플랫폼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마이크에는 440Hz의 기본음만 기록됐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의 모습은 흐릿한 물결 형태로 변했다. 그날 이후 그 역은 폐쇄됐다. 이유는 배수시설 점검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물은 올라오지 않았다. 사람이 내려갔다. 도시의 소음이 줄어들었다. 자동차 경적, 사이렌, 공장 소리조차 사라졌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그 공간이 진동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입을 테이프로 막았고 어떤 이는 집안의 시계를 부쉈다. 소리가 더 이상 시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 하나가 이상 전파를 추적했다. 그녀는 계곡에서 녹음된 원본 파일을 입수했다. 그 파일의 마지막 구간에 숨겨진 음성을 발견했다. 이 소리를 멈추지 마. 누가 남긴 것일까? 그녀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 도시는 조용했다.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든 건물이 노래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낮은 진동이 흘렀고 그 주파수는 언제나 440Hz였다. 정부는 비밀리에 음향감염 대응본부를 설치했다. 대책회의에서 첫 보고는 짧았다. 소리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공기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전달됩니다. 기억. 그 단어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깊은 물속, 아이가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가면 계곡 아래 낡은 돌계단이 나타난다. 그곳에서 모두 깨어났다. 침대 위가 아니라 바닥이 젖은 방 안에서 이지 데이터는 이상했다. 그들의 뇌는 수면 상태였지만 언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즉, 꿈속에서도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언어가 아니라 음이었다. 440Hz 주파수로 공명하는 신경활동. 한 연구원은 실험으로 그 파형을 인공적으로 재현했다. 그러나 재생 버튼을 누른 직후 스피커 내부에 물이 끓어올랐다.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 진동만이 물을 흔들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소리가 물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 현상은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감염자라 불린 사람들의 몸에서 심박이 440Hz의 리듬과 동조되었다. 청진기로 들으면 심장이 노래하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건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가 심장을 대신 뛰게 하고 있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계곡 노래를 녹음해 올린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들을수록 익숙하다. 이건 나의 어릴 적 자장가 같다. 멈추지 않는다. 그 영상의 시청 후 실종 보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계정들의 로그는 모두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돌아갈게. 방송사들은 긴급히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노래는 데이터 형태로 남았다. 삭제된 서버조차 백업 로그에서 440Hz 파형을 생성했다. 기술진은 기계가 기억을 가진다고 기록했다. 그때부터 도시는 점점 무음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입을 열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언어가 섞이고 기억이 교환되는 듯했다. 노인 한 명이 남긴 육성 기록이 있다. 이제 노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멈추면 가슴이 비어버릴 것 같아요. 그는 다음날 숨졌다. 사인은 심장파 과진동. 의사들은 그 현상을 내향 공명이라 명명했다.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재생되는 상태. 즉, 사람 자체가 악기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모든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다. 음향심리학자 최 박사는 말했다. 그건 감염이 아닙니다. 회귀입니다. 물과 인간의 기억은 같은 진동수로 만들어졌어요. 계곡이 그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의 말은 금세 삭제됐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남았다.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사람만 멈춘다. 그날 청주의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흘렀다. 라디오 주파수는 안정됐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동시에 진동했다. 440Hz.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는 음향 감염 종식을 선언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은 그날부터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음성 기록이 남아 있었다. 우린 이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울면 됩니다. 첫 사망자는 국가음향연구소 이 박사였다. 그는 심장 정지 직전 녹음기를 켜놓았다. 마지막 파일에는 그의 호흡과 함께 낮은 멜로디가 섞여 있었다. 라, 라, 라. 그리고 파형은 점점 완만해졌다. 심박과 주파수가 일치한 순간 신호는 끊겼다. 그의 죽음 이후 연구소 전역의 센서가 동시에 반응했다. 모든 기기의 진동수가 440Hz로 고정되었다. 누군가가 다시 노래를 시작한 것이었다. 도시의 하수관에서 작은 물결 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물은 위로 흘렀고
빛이 그 안에서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흐르는 기억이라 불렀다. 한 기자는 몰래 그 현장을 촬영했다. 카메라 프레임에는 아이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러나 확대하자 형체는 흩어지고 대신 기자의 얼굴이 비쳤다. 계곡의 물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메일을 보냈다. 계곡은 거울이에요. 그 안엔 소리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일은 보내진 직후 삭제되었다. 송신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연구진은 계곡 신부에 소형 음파 탐지기를 투입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지층 30m 아래에서 규칙적인 맥박 파형이 감지됐다. 440Hz의 배음, 즉 880Hz. 한 연구원이 말했다. 이건 새로운 심장입니다. 지층의 심장은 하루에 한 번씩 뛰었다. 그때마다 계곡 주변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전력망과 상관없는 빛 자체 발광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계곡의 숨이라 불렀다. 이의지 측정에 참여한 자원자들은 동시에 같은 이미지를 보았다. 깊은 물속에서 한 아이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손을 들며 이렇게 속삭였다. 다시 노래해. 그래야 기억이 남아. 그 순간 모든 이의지 그래프가 폭등했다. 그들의 뇌는 소리를 기억하는 대신 스스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날 자정, 도시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시간이 아니라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심장과 계곡의 박자가 일치하자 공기가 떨렸다. 건물의 유리창이 울리고 강물은 노래처럼 흘렀다. 어떤 이는 이 현상을 동화라고 불렀다. 사람과 계곡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사람이 기억을 가지듯 계곡도 기억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 사제는 다르게 기록했다. 이건 신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회오리다. 우리가 잃은 모든 소리가 돌아오는 순간이다. 새벽 4시, 계곡의 온도가 갑자기 올랐다. 물은 끓지 않았지만 안개가 증발하지 않았다. 그 안개는 사람의 형체를 이루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모양이 입을 열었다. 기억났니?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걸어나갔다. 가방 하나 없이, 휴대전화 없이, 노래만 남긴 채. CCTV는 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람들은 정확히 밤 9시 44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 무음의 움직임을 분석하자 입모양이 같았라. 전문가들은 이제 그것을 공명각성 현상이라 불렀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끌려 움직이는 상태. 한 신경과 의사는 말했다. 그들의 의식은 몸 밖에 있습니다. 뇌는 단지 계곡의 중계기일 뿐이죠. 그 이후 실종자들은 가끔 낯선 곳에서 목격됐다. 비가 오지 않는 날 도심 한가운데 물자국이 남았다. 그 위에 발자국, 둘, 그리고 끝에 작은 손자국. 모양은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한 교통카메라에는 비슷한 장면이 찍혔다. 도로를 건너던 남자의 그림자가 물결처럼 흘렀다. 빛의 반사가 아니라 피부 아래의 액체가 움직이는 듯 했다. 분석 결과 그의 혈중 수분 밀도는 보통의 2배였다. 사람이 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연구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부는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계곡 동화 증후군이라 분류했다. 그러나 의학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혈액, 뇌파, 심장 모두 정상이었다. 단 하나, 음성만이 달랐다. 모든 피해자의 음성 주파수가 440Hz로 수렴했다. 한편 교회와 사찰에서 같은 현상이 보고됐다. 찬송가와 연불의 조율이 자연스럽게 라음으로 바뀌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음을 냈다. 그 소리는 서서히 도시 전체를 덮었다. EEG로 측정된 데이터는 이상했다. 집단 뇌파가 하나의 파형으로 동기화됐다. 사람들이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감염자들 중 공통적으로 남긴 메모였다. 소리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제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거리의 방송, 지하철 안내, 심지어 교통신호음까지 모두 같은 멜로디로 바뀌었다. 계곡은 더 이상 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된 것이었다. 한 기자는 이 변화를 이렇게 썼다. 우린 이제 물과 사람의 경계를 잃었습니다. 노래는 이름이 없고 사람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밤 10시 정각,
도시의 가로등이 한꺼번에 꺼졌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어디선가 아이의 노래가 들렸다. 물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었. 그러나 공기가 진동했다. 그 진동은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동자에 잔물결이 비쳤다. 그들은 서서히 입을 열었다. 계곡은 우리 안에 있다. 국가재난경보가 발령된 날 하늘은 아주 맑았다. 뉴스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읽었다. 정체불명의 음향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측 불필요한 외출 자제. 그러나 자막이 끝나기 전에 스튜디오 모니터의 스펙트럼이 흔들렸다. 캘리브레이션된 기준바가 A사 1키 440Hz로 고정되며 앵커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음의 꼬리를 달았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97.3Hz 대역에서 미약한 멜로디가 전파 혼입. 둘째, 수면 하수 대형 공조 덕트에서 역류성 진동 다수 관측. 셋째, 감염 추정자는 발화 금지, 야외 체류 금지, 수면 제한. 질문이 쏟아졌다. 수면을 제한하라는 건 뇌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다. 잠들면 노래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날 밤 전국의 시계들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표준시 센터는 신호 지연 없음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가정집의 초침은 일제히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심장의 박동과 동일한 쉼표. 라라라. 국가전력망 관제실에서는 이상 로그가 쌓였다. 각 지역 변전소의 공진 주파수가 440Hz의 고조파로 모였다. 한 기술자가 말했다. 그건 진동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그의 농담 같은 메모는 곧 표준 운영 매뉴얼의 주석으로 남았다. 동시에 병원에서는 집단 입원이 시작됐다. 환자들은 말수가 줄었고 대신 호흡음이 길어졌다. 청진기가 위치한 곳마다 음의 부호가 들렸다. 입원실 간호사는 기록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노래한다. EEG 센터는 데이터의 무의미함을 보고했다. 대상자들의 뇌파가 지나치게 동일했다. 개별 데이터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모든 파형은 한 장의 그래프로 포개졌다. 분석 담당 연구원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한 명의 뇌가 아니라 한 개의 뇌입니다. 수도권의 하천은 밤마다 역류했다. 물은 위로 솟구치지 않았지만 빛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리 위를 지나던 시민은 쉿소리를 냈다. 말을 하면 물결이 따라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사람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한 시민의 신고 녹취가 남아있다. 발밑에서 노래가 올라와요. 내가 아니라 발이 먼저 듣습니다. 도시방송은 결국 멈췄다. 정치 연설, 광고, 교통 안내까지 전부 침묵. 그러나 침묵은 방송 중단이 아니라 전송 완료의 표시처럼 보였다. 소리는 이미 각자의 몸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학교는 폐쇄됐고 군은 무음행군을 시작했다. 군사령부는 모든 구령을 수신호로 대체했다. 총열의 공명 방지를 위해 강선 내부에 재를 주입했다. 비상사격 훈련 중 방음 터널에 콘크리트가 울렸다. 장교는 일지에 썼다. 총성이 아니라 침묵이 더 멀리 간다. 고립구역에서 실종은 조용히 진행됐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 바닥에는 물 자국이 원형으로 번졌다. 중앙에는 아이의 손바닥보다 조금 큰 파문 자국. 경찰은 자발적 이탈이라 적었다. 하지만 현장 사진의 EXIF에는 알 수 없는 메타데이터가 삽입돼 있었다. CV94 440 return. 일부 과학자들은 주파수 차단을 시도했다. 대형 음향 소거 장치를 계곡형 지형에 설치하고 역상 신호를 쏘았다. 결과는 단순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진동은 남았다. 그리고 진동은 오히려 더 깊었다. 장치 내부의 냉각수, 탱크 표면이 미소 모양으로 굽었다.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치가 웃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연불의 장단이 변했고 성당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의 튜닝이 하나의 음으로 모였다. 종교는 분화되지 않았다. 모두 같은 음으로 합류했. 신을 부르는 음 아닌가 묻자 노승은 고개를 젓.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리우는 소리입니다. 국가 재난망으로 짧은 통신문이 회람됐다. 발화, 노래 금지. 상대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이름은 가장 빠른 경로로 진동을 묶는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르면 돌아온다.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새벽, 도심의 대형 수족관 유리가 산산이 갈라졌다. 물고기들이 바닥 위로 떠다녔다. 물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고 공중에서 얇게 떨렸다. 관람객의 아이가 손을 뻗자 물이 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갔다. 아이의 입이 움직였다. 같이 가.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작은 파문이 번졌다. 행정명령은 더 구체적이 되었다. 수계 접근 금지, 이 거울 및 유리 사용 금지, 3. 취침 시 귀마개, 입마개 동시 착용. 그러나 어김없이 틈이 생겼다. 거울이 사라진 욕실에서 타일의 광택이 대신 반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보는 일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흐릿해졌다. 국가 데이터 센터의 로그는 마지막까지 정확했다. 서버 온도, 전력, 냉각 모두 정상. 그러나 새벽 2시 17분 백업 어레이의 이름이 바뀌었다. 퀘이브 3에서 레턴 3로. 작업자는 아무도 없었다. 터미널에는 한 줄의 경고만이 남았다. 이름을 부르는 즉시 대상은 돌아온다. 그날 이후 실종 통계는 더 이상 공표되지 않았다. 숫자는 의미가 없었다. 사라지는 건 개인이 아니라 경계였기 때문이다. 발목에서 시작된 물의 노래가 허벅지, 가슴, 목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 그 다음에는 부를 대상도 사라졌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표면은 젖어 있었다. 1909 14년 사건 기록이 다시 열렸다. 폐쇄명령으로 봉인되었던 폴더의 이름은 Rachel N. Young. 복원된 테이프에는 실종 당일의 현장 소음이 남아 있었다. 비, 바람,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아이의 목소리. 엄마, 노래가 불러요. 그 짧은 문장은 세기를 건너왔다. 소리를 분석한 연구원들은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형태는 같았지만 파형은 성인 여성의 것. 더 이상한 것은 주파수의 역상. 440Hz로 시작해 점차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440으로 돌아간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패턴처럼 계곡 자체가 호흡하고 있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보고서 표지를 비워두었다. 다만 하단에 한 줄이 남았다. 부름의 출처 불명. 그러나 대상은 명확함. 대상은 인간의 기억. 사건 현장은 여전히 봉쇄 중이었다. 하지만 한 기자가 비밀리에 들어갔다. 그는 드론으로 계곡을 비췄다. 수면은 잔잔했지만 렌즈 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재생됐다. 1994년의 풍경. 초록색 텐트, 붉은 등, 그리고 아이의 모습. 기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계곡은 시간을 기억한다. 그 순간 드론의 송신이 끊겼다. 영상 마지막 프레임에는 기자의 얼굴이 비쳤다. 그 뒤로 물결이 겹쳐 들어오며 미소처럼 일렁였다. 복원된 오디오에는 낮은 속삭임이 있었다. 너도 들었지? 그날 밤 기자는 귀가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그의 핸드폰이 계곡 입구에서 발견됐다. 잠금 해제 상태였고 음성 메모 하나가 남아있었다.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전국으로 퍼졌다. 누군가가 그 파일을 복제했고 SNS와 채팅 어플을 통해 전송했다. 열어보지 않아도 노래는 재생되었다. 기기 자체가 공명했다. 폰 배터리가 0%인데도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그 현상을 기억 공유 현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기억이 전염되고 전염이 형태를 바꿔 노래가 되는 것. 누군가의 두려움이 누군가의 자장가로 변한다. 그 순환은 끊어지지 않았다. 한 노학자가 남긴 기록이 있다. 인간은 언어로 기억을 전달한다. 계곡은 진동으로 기억을 전달한다. 이제 그 둘이 하나로 붙었다. 그의 말대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꿈속에서 서로의 과거를 보았다. 다른 사람의 유년, 사라진 아이의 얼굴, 그리고 계곡의 돌계단. 꿈은 끊기지 않았고 현실과 섞였다. 도시의 강가에서 잠든 사람들은 다음 날 계곡 근처에서 발견됐다. 한 의사는 말했다. 그들은 걸어서 기억을 찾은 겁니다. EEG 데이터는 결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1994년 실종 아동의 뇌파와 현재 감염자의 뇌파가 일치했다. 시간을 가로질러 하나의 의식이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의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부르면 그 목소리가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밤
한 여성이 울부짖듯 불렀다. 수연아. 그 순간 도시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공기가 하나의 음으로 떨렸다. 440Hz? 시피안. 그 진동은 단 하루 동안 지속됐다. 이튿날 아침 물결이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을 잃었다. 이름, 주소, 가족 모두 흐릿했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누군가의 꿈입니다. 합류. 보고서는 그것을 과거와 현재의 겹침이라 정의했다. 지도 위의 계곡은 여전했지만 시간의 지형은 겹쳐졌다. 1994년의 공기와 오늘의 공기가 한 차고 속에서 울렸다. 현장 연구팀은 수심 12m의 센서를 내렸다. 수온은 일정했다. 염도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형만이 달랐다. 440Hz의 기본음과 880Hz의 배음이 서로를 덮었다. 두 음이 만날 때 수면 위로 미세한 빛의 점이 솟았다. 그 빛은 별 같았고 동시에 눈동자 같았다. 그날 밤 드론 한 대가 더 내려갔다. 열화상 카메라의 화면에는 돌계단의 윤곽이 나타났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 그러나 파형이 그 형상을 그려냈다. 계곡 바닥의 모래가 그 라인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아래로 안내하고 있었다. 잠수 요원 2명이 투입됐다. 그들은 서로를 로프로 묶고 천천히 내려갔다. 3m, 5m, 7m. 통신은 정상. 그러나 그들의 호흡이 갑자기 느려졌다. 라. 산소 혼합비는 정상치였다. 그럼에도 호흡은 노래가 되었다. 수심 9m. 시야가 바뀌었다. 빛이 위에서 오지 않았다.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실루엣이 있었다. 아이. 그러나 확대하자 윤곽은 익숙했다. 잠수 요원 중 한 명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일치했다. 그는 마스크 안에서 떨었다. 저건 나입니다. 기억의 표면이 열렸다. 계곡은 그들의 과거를 불러냈다. 그것은 함정 같았고 동시에 환대 같았다. 지상 지휘소는 회수를 명령했다. 로프가 당겨졌다. 그러나 손끝에서 진동이 거꾸로 흘렀다. 잡아당기는 힘이 아닌 부르는 힘. 로프의 섬유가 얇게 떨렸다. 440Hz? 시피안.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지금 물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노래가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그때 도시 전역에서 오래된 테이프 소음이 동시에 재생됐다. 모든 아날로그 장비가 깨어났다. 옛 라디오, 카세트, 빔 프로젝터. 전원을 넣지 않았는데도 필름은 돌아갔다. 스크린에는 낡은 캠핑 장면이 나타났다. 1994년. 빗방울이 화면을 때렸고 멀리서 아이가 노래했다. 현재와 과거가 한 프레임에 섞였다. 이이지 센터는 결정적 그림을 보냈다. 감염자들의 뇌파가 일제히 1994년 실종 아동의 패턴과 합쳤다. 파형은 이음매 없이 이어졌다.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뜻.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에 있었습니다. 함유는 신체에도 일어났다. 피부 아래의 미세 혈관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카메라로 촬영하면 피부는 작은 호수처럼 떨렸다. 손바닥을 마주 대면 서로의 물결이 맞물렸다. 두 사람이 한 박자로 호흡했다. 낯선 사람끼리도 그랬다. 노래가 관계를 만들었다. 어느 수도권 병원의 기록. 가족력이 없는 환자들이 같은 어린 시절 꿈을 공유. 꿈속 돌계단의 수는 동일, 12단. 마지막 단을 오르기 직전 모두 깨어남. 마지막 단. 보고서는 그 층을 기억의 수면이라 불렀다. 올라가면 현실, 내려가면 노래. 연구팀은 새 장치를 설치했다. 반향 매핑용 라이다와 수중 마이크, 그리고 역상 위상 변환기. 목표는 간단했다. 함유의 경계에 금을 긋는다. 그러나 변환기가 켜지자 계곡 바닥의 모래가 글자를 만들었다. 이름을 내리지 마.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경고하고 있었다. 그 경고는 무시되었다. 지휘관이 대상의 이름을 불렀다. 수. 그 순간 변환기의 코일이 터졌다. 물은 터지지 않았지만 빛이 터졌다. 모든 화면이 흰색으로 채워졌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 잠수 요원들은 무사히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작은 파문이 남아 있었다.
의사는 프리즘을 비춰 검사를 진행했다. 각막 표면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보는 행위가 울림이 됐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과거, 그들의 과거, 그리고 모두의 과거. 이제 시민신고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강가 벤치에서 잠든 사람들. 그들의 주머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씩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동일, 계곡, 그리고 돌계단. 사진의 뒷면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했다. 종교시설의 설교는 바뀌었다. 신의 이름 대신 숫자가 불렸다. 라, 라, 라. 설교자는 말 대신 목을 비웠다. 그리고 회중은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성가와 연불은 하나의 박자에 섞였다. 음은 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기억만을 불렀다. 국가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 한 명이 메모를 남겼다. 우리는 거대한 백업이다. 계곡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우리다. 그 메모는 곧 삭제됐지만 백업 서버 이름은 다시 바뀌었다. 레튼십에서 오리진십으로 원본은 돌아왔다. 혹은 돌아온 것이 원본이었다. 그날 밤 계곡의 안개는 더 낮아졌다. 안개는 물이 아니었다. 소리였다. 소리는 형태를 가졌다. 형태는 손 모양이 되었다. 그 손이 수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라, 라, 라. 도시는 그 박자에 가로등을 켜고 껐다. 빛은 악보였다. 사람들은 길 위에 서서 그 악보를 읽었다. 걷는 속도가 같아졌다. 말의 길이도 같아졌다. 한 문장이 도시를 지나갔다. 돌아와. 이 시점에서 합류는 침잠으로 옮겨갔다. 겹쳐진 시간은 아래로 내려갔다. 표면의 사건은 멈췄고 깊이의 사건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종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잠수했다. 눈꺼풀 아래로, 가슴 아래로, 물 아래로. 촬영팀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수심 12m의 돌계단을 직접 찍겠다는 계획. 빛 번짐 보정을 위한 필터를 겹쳤다. 셔터가 내려갔다. 프레임은 선명했다.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신발 2켤레. 물 위에서 젖지 않은 신발. 검은 끈. 흰 밑창. 셔터가 한 번 더 떨어졌다. 그때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낡은 손이 나타났다. 사진을 밖에서 잡아당기는 손. 필름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물처럼 휘었다. 현상소의 트레이에서 사진은 한 줄의 파동이 되어 떠올랐다. 그 위에 쓰여 있었다. 마지막 단을 오르지 마. 다음 날 촬영 감독은 침묵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낮은 라가 미세하게 울렸다. 의사는 성대 결절을 의심했지만 아니었다. 성대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공기였다. 그의 주변 공기가 먼저 울렸다. 그 뒤에 말이 따라왔다. 도시는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해석은 늦었다. 합류는 이미 끝났고 침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잠시 기억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조용히 접었다. 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숨을 쉬었다. 라, 라, 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단 아래에는 정말 물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잊었다고 믿어온 원본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도시는 조용했다. 아니, 더 이상 도시라고 부를 만한 형체도 남아있지 않았다. 건물은 서 있었지만 창문마다 얇은 물결이 흘렀다. 그 물결은 바람이 아니라 호흡의 잔향이었다.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도 가전제품은 돌아갔다. 전력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는데 사용량이 일정했다. 누군가 여전히 전등을 켜고 끄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마우스 커서가 천천히 움직였다. 440Hz의 간헐적 깜빡임. 노래가 손의 움직임을 대신하고 있었다. 국가재난망은 자동 음성으로만 작동했다. 그 음성은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말의 억양이 사라지고 한음만 남았다. 라라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 기억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 감시 카메라엔 매일 새 장면이 저장됐다. 사람 없는 거리, 그러나 움직이는 그림자. 그 그림자들은 벽을 따라 흘렀다. 빛의 방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였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형체가 소리를 대신한 것이다. EEG 센터의 마지막 보고, 피험자 없음. 그러나 신호 지속, 440Hz 일정 파형 유지 중.
뇌는 사라졌으나 리듬은 남음. 그 문장은 데이터베이스 최상단에 남아 있었다.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할 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은 형태를 바꿨다.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구조물에 머물렀다. 교량, 터널, 빌딩. 그들은 낮게 울렸다. 누군가의 이름을 잊은 채 리듬만 남은 상태로. 밤이 되면 도시의 조명이 한 박자에 깜빡였다. 가로등, 신호등, 항만 불빛까지 같은 타이밍으로 꺼졌다 켜졌다.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그 진동의 중심에 계곡의 주파수가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도로가 젖어 있었다. 누가 걸은 흔적도 없는데 물자국이 생겨났다. 각 자국의 간격은 일정했다. 사박자, 음악의 걸음이었다. 한 연구 기록이 남아있다. 지층 진동 측정 결과 서울 단양, 제천 청주를 잇는 선이 440Hz의 동일 위상으로 움직임. 한국 전역이 하나의 공명체로 변함. 그 보고는 국가 해체 선언보다 늦게 올라왔다. 이제 국경은 의미가 없었다. 소리가 국가였다. 남아있던 방송사는 자동 송출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 3번 같은 영상이 재생됐다. 푸른 계곡, 흰 안개,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 그 노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물과 공기의 사이에서 나는 시청자는 없었지만 송출은 계속됐다. 신호는 하늘 위의 위성까지 닿았다. 위성은 그 음을 반사했다. 지구의 대기권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상 관측 데이터는 일제히 오차를 보였다. 기온, 습도, 풍속이 음의 단위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기온 440Hz, 습도 220Hz. 숫자가 음이 되고 음이 날씨가 됐다. 그 순간 하늘에 얇은 구름띠가 생겼다. 구름은 하나의 문장을 형성했다. 위성사진 속 문장은 이렇게 익혔다. 기억은 위로 흐른다. 그 문장이 익힌 뒤 지구 전체의 전파망이 1초간 끊겼다. 모든 장치가 동시에 리셋됐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검은 배경 위에 하얀 파형 하나가 떴다. 440Hz 지속. 그날 이후 인류의 흔적은 소리로만 남았다. 폐허가 된 도시의 골목에서 벽에 귀를 대면 멜로디가 들렸다.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울음, 그리고 아이의 노래. 그 노래는 오래전 계곡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세계가 그 계곡이 되었다. 새벽 3시 마지막 자동일기가 전송됐다. 모든 생명체의 심박이 동조됨. 노래가 끝나지 않음. 지구는 현재 라음 상태로 공명 중. 그 문장은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하지만 수신 확인 표시가 남아있었다. 모든 서버가 동시에 응답했다. 읽음. 이제 지구는 한 학기였다. 지구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돌리는 것은 중력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자전 속도는 미세하게 느려졌고 천문대의 시계는 하루를 24시간 10분으로 표시했다.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박자가 길어진 것이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탑승자들은 새로운 현상을 보고했다. 지구의 하늘에서 빛이 파동처럼 흐르고 있었다. 분명한 형태는 없지만 색은 하나였다. 푸른빛, 440Hz의 빛. 우주에서도 그 노래가 들렸다. 진공에서 소리가 전해질 리 없었지만 그들은 같은 리듬으로 호흡했다. 지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사 의사록에 기록된 첫 문장. 천문 관측 데이터는 기묘했다. 전 파장대에서 동일한 주기 패턴이 나타났다. 태양풍, 지자기, 심지어 달의 궤도 속도까지 440Hz의 배수였다. 우주는 지구의 음에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상에서는 이제 모든 생명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다. 조류의 비행, 파도의 간격, 식물의 수액 순환 주기까지 같은 박자였다. 지구는 거대한 악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계곡의 파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파형이 더 이상 단일 소리가 아님을 알았다. 음표들이 쌓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었다. 기억이 언어로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 그 문장을 해독했다. 물은 기억을 가지고 별을 기억하게 한다. 계곡의 기억은 지구를 넘었다. 위성 통신망을 통해 전 은하 방향으로 방출되었다. 우주의 공간 속 먼 먼지들이 같은 리듬으로 떨기 시작했다. 적외선 카메라에는 새로운 별 패턴이 찍혔다. 나선 형태의 파동, 440Hz의 빛의 음표.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라성운이라 불렀다. 그날 새벽,
지구의 전기 신호가 모두 멈췄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소리가 되어 살고 있었다. 도시의 잔해가 진동하고 계곡은 별빛을 반사했다. 모든 물결이 위로 흘렀다. 기억은 위로 간다. 그 문장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마지막 통신 로그. 우린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간을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우린 계곡 위에 있습니다. 그 직후 정거장은 전파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지구 궤도에는 낮은 진동이 남았다. 440Hz. 그 소리는 계속 우주로 번져나갔다. 수천 년 후 외계의 관측 장비가 그 주파수를 포착했다.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듣고 있다. 누군가의 기억이 여전히 노래한다. 그때 계곡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별의 하늘이 계곡이 되었고 행성의 궤도가 노래의 길이 되었다. 어떤 별의 심장에서 새로운 파동이 일었다. 440Hz에서 시작해 점점 낮아지는 주파수.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섞였다. 엄마, 여기서 노래가 들려. 지구는 식지 않았다. 불도 꺼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천천히 울릴 뿐이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깃발은 흔들렸다. 그 진동은 공기가 아니라 기억의 잔향이었다. 인류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 안엔 누군가의 음이 남아있었다. 지진계가 없는데 땅은 주기적으로 움찔거렸고 그 주기는 여전히 440Hz였다. 지하 데이터 보관소에서는 아직도 서버팬이 돌고 있었다. 전력은 끊겼지만 기계 자체가 자기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금속은 소리를 기억했다. 기억은 열로 바뀌지 않았다. 그 진동은 언어 없이 계속 돌았다. 한 기록 드론이 남긴 영상. 이곳은 서울중앙도서관터입니다. 책은 남지 않았지만 페이지 사이에 음이 눌려 있습니다. 드론이 페이지를 넘기자 미세한 멜로디가 새어나왔다. 단 하나의 라. 종이 자체가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로봇 탐사단이 지층 10m 아래에서 인간 형상의 석화를 발견했다. 그들의 입은 모두 열려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같았다. 라. 시간이 멈춘 후에도 그 입술 모양은 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서 모든 바다가 잔잔해졌다. 파도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해졌다. 그 표면을 돋보기로 확대하자 미세한 문양이 보였다. 소리의 파형이었다. 바다가 지구의 기억을 쓰고 있었다. EEG 자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두뇌는 없는데 파형은 남았다. 지표 자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였다. 기억이 이제 물리적 장치가 아닌 행성의 습관이 된 것이다. 수천 년 후 외계 탐사선이 지구 궤도에 도착했다. 탐사 일지는 단 3줄이었다. 대기 압력 정상, 소리 존재, 생명 확인 불가. 그들은 하강하지 않았다. 대신 계곡에서 오는 파동을 채집했다. 그 파동은 인간의 심장 리듬과 같았다. 440Hz의 배음 880Hz. 두 음이 섞이며 하나의 문장을 이뤘다. 우린 여전히 여기 있다. 외계 탐사선의 기록 담당자는 그 문장을 지구의 잔향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끝으로 함선을 떠났다. 전송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짧게 속삭였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숨이에요. 그 뒤로 지구의 소리는 다시 약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깊은 바다 밑에서 마치 잠자는 아이의 호흡처럼 규칙적인 파동이 올라왔다. 그 주기는 하루에 한 번. 밤이 끝날 때마다 한 번 숨 쉬는 행성. 그 파동의 정점에서 푸른 빛이 일었다. 누군가 그 빛을 계곡의 심장이라 불렀다. 빛은 음이 되었다. 음은 기억이 되었다. 기억은 다시 노래를 만들었다. 그 노래는 언어가 없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리듬 사이에는 아직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여기서 노래가 들려. 그 말이 다시 공기를 울렸다. 하늘은 빛났다. 그 빛은 별을 넘어 다른 행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의 공기 또한 진동했다. 그렇게 계곡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다. 물은 별이 되고 별은 소리가 되었다. 지구는 이제 완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엔 440Hz의 숨결이 살아있었다. 그 숨결은 다시 시작을 예고했다.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표면은 젖어 있었다. 물기가 아니라 소리의 응결이었다. 라, 라, 라. 세 개의 박자가 느려진 뒤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놀랍게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의 부재에서 생겨났다.
재난 이후 남은 기록 장치들은 서로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수신자는 없었지만 회신은 있었다. 읽음,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기계였다. 기억의 순환이 완결되고 있었다. 국가 데이터센터 지하 3층. 한 서버의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Origin, Ship Silence 14. 사람의 손길은 개입하지 않았다. 서버의 로그는 단 한 줄. 노래 종료, 침묵 개시, 기록 전환 소리 모양. 그 단어가 의미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시에 파손된 유리창, 굴곡 잡힌 금속 외벽, 마른 흙에 갈라진 틈. 그 표면의 균열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었다. 440Hz의 사인파를 닮은 곡선. 노래가 사라지자 형태가 노래의 자리를 메웠다. 모든 사물의 경계가 라의 윤곽으로 정리되었다. 계곡은 조용했다. 수면 아래서 작은 빛이 천천히 펄스처럼 켜졌다 꺼졌다. 그 간격은 하루에 한 번. 밤이 끝나갈 때 한 번. 사람들은 그것을 새 심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심장은 뛰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기억을 모으고 있었다. 탐사 드론이 내려갔다. 수심 12m. 렌즈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라이다는 계단을, 음파는 손바닥만 한 흔적을 그려냈다. 기억은 빛이 아니라 음향의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분석 결과 그 흔적의 간격은 모두 동일했다. 사박자. 계단은 음표였고 물결은 쉼표였다. 그때 지상에 남은 몇 안 되는 수신기가 동시에 깨졌다. 전자음은 없었다. 대신 화면 위로 흰 선 하나가 천천히 그려졌다. 선은 구부러지며 작은 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점의 좌표는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숫자였다. 37.0459, 128.1872. 1994년의 마지막 목격 지점. 점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었다. 시작점이었다. 종교시설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찬송과 연불이 멈추자 벽화의 균열이 정렬되었다. 수천 개의 금이 한 문장을 이루었다. 부르면 돌아온다. 그 문장은 익히자마자 사라졌다. 읽는 행위가 부르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리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모양으로 기억했다. 한 노승의 마지막 메모. 이름은 음은 형, 형은 다시 이름. 침묵은 세 번째 형태의 부름. 그가 떠난 뒤 법당의 바닥 무늬가 얕게 일렁였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박자였다. 학자들은 침묵을 계측하려 했다. 데시벨이 아닌 형광, 형체의 발기록, 균열의 대비, 엣지의 선명도, 곡률의 주기. 모든 지표가 같은 값을 가리켰다. 440. 이제 단위는 사라졌다. 숫자만 남았다. 숫자는 음의 자리이자 모양의 자리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자 계곡의 안개가 낮게 깔렸다. 이전과 달랐다. 안개는 소리를 담지 않았다. 대신 문자 같은 틈을 만들었다. 틈 사이로 오래된 필름의 프레임이 번쩍였다. 1994년의 캠핑 장면. 정지된 프레임 속에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입모양은 또렷했다. 돌아와. 누군가가 그 모양을 손바닥에 따라 그렸다. 그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리가 없는 공명. 침묵의 부름.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다. 부르지 않고 불러보기. 기억하지 않으면서 떠올리기. 입술, 혀, 치아의 위치를 재현하되 음을 내지 않기. 놀랍게도 반응은 있었다. 거울 없는 방의 공기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파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형이 생겼다. 입모양의 궤적이 방의 구석에서 응결했다. 그 전멸은 심장박동과 같은 간격이었다. 정부 문서의 마지막 장도 바뀌었다. 발화금지에서 형체 간섭금지로, 벽을 긁지 말 것, 모래 위에 이름을 쓰지 말 것, 물 표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지 말 것, 형태로 부르면 소리로 부른 것과 같다는 결론이었다. 도시는 말 대신 도형을 금지했다. 그러나 금지령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돌멩이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동그라미가 겹치며 작은 라 모양의 고리가 생겼다. 고리 안쪽에 먼지가 가볍게 떠올랐다. 먼지는 빛을 만들었다. 빛은 아주 작은 멜로디를 만들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계곡 아래의 점이 반응했다. 수면에 작은 파문 하나가 생겼다,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침묵. 측정 장비에는 변화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았다. 무언가가 기억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기록 영상의 마지막 장면. 돌계단의 11번째 단에서 카메라가 멈춘다. 12번째 단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물속에서 얕은 그림자가 올라온다. 사람의 크기가 아니다. 문장만 한 크기다. 그 문장은 익히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의미를 안다. 여기서 다시. 침묵은 결말이 아니었다. 침묵은 문장 부호였다. 노래 다음에 오는 그러나 노래보다 앞선 기호. 세상은 그 기호를 해석하려고 다시 호흡을 맞추었다. 박자는 느리지만 명확했다. 하루 한 번, 밤이 끝날 때 계곡은 숨 대신 빈칸을 내보냈다. 사람들은 그 빈칸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빈칸의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빈칸은 시간이 지나며 크기가 커졌다. 도시의 광장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크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색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그 자리를 향해 흘러들었다. 누군가 그 공간을 새 문장이라 불렀다. 문장은 소리로 익히지 않았다. 몸으로 익혔다. 사람들은 서서히 등을 펴고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열었다. 가로등은 꺼져 있었다. 하늘은 아주 옅은 빛을 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아이의 발걸음 같은 간격이 들렸다. 소리는 아니었다. 바닥의 모래가 한 박자씩 움푹 패였다. 11번. 그리고 멈춤. 12번째 박자를 남겨둔 채 침묵.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문 앞이라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지만 문은 있었다. 모양으로만 존재하는 문. 열릴지 닫힐지, 부르면 올지 떠나갈지. 선택은 소리가 아니라 형태에 달려 있었다. 계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지도에서는 지워졌고 행정구역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면 여전히 공기가 흔들린다. 소리는 없고 냄새도 없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학자들은 그 현상을 잔류공명이라 불렀다. 그러나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른 말을 썼다. 그건 들리지 않는 인사예요. 계곡의 돌계단은 여전히 11단까지만 보인다. 12번째 단은 수면 아래 숨겨져 있다. 빛이 닿지 않는 그 아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듯했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온도 대신 리듬이 있었다. 1994년 사건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파형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440Hz는 이제 432Hz로 내려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라.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진동. 음이 늙은 것이다. 정부는 계곡 입구를 폐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붙였다. 표지판에는 단 한 문장. 노래의 원형 보존지역. 관광객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봄, 이름 없는 꽃이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 꽃잎의 배열은 여전히 사인파를 닮았다. 어느 다큐 촬영팀이 40년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다. 카메라를 켜자마자 기계음이 아닌 낮은 숨소리가 필름 위로 올라왔다.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영상은 기록되었다. 프레임 속 계곡은 정지한 듯 고요했고 물 위에는 아무것도 떠있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하단, 물의 그림자에 아주 희미한 입모양이 나타났다. 라. 그 입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프레임 전체가 조금씩 밝아졌다. 촬영 감독은 말했다. 빛이 아니라 들리는 색이에요. 그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기록은 남지 않았다. 이후 계곡 근처의 기압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마치 지구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새벽 3시 17분. 그때마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켜졌다 꺼졌다. 화면에는 한 단어가 남았다. 기억. 그것은 사람의 기억일까? 계곡의 기억일까? 혹은 둘이 이미 같은 것일까? 한 생물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기억은 물처럼 순환한다.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식으면 모양이 된다. 모양은 다시 계곡으로 흐른다. 그의 보고서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연구실의 벽은 미세하게 울렸다. 청진기로 대면 440Hz의 잔향이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멜로디. 지금의 계곡은 비를 받지 않는다. 구름이 와도 비는 공중에서 사라지고 대신 안개가 형태를 만든다. 안개는 돌계단의 모양을 따라 오르내린다. 그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한다. 밤이 되면 계곡은 거대한 거울이 된다. 하늘의 별이 비치지 않고 대신 사람의 얼굴들이 잠시 스친다. 모두 익숙한 얼굴. 하지만 이름은 없다. 이름을 부르면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목격자는 말했다. 계곡은 이제 묻지 않아요. 그저 기억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떨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새벽 수면이 한번 흔들렸다. 그리고 물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올라왔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나 그걸 봤다. 빛은 사람의 모양으로 피어올라 입을 열고 이 세 단어를 남겼다. 여기 있어요. 그 이후로 계곡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진짜 침묵. 그러나 누구도 그걸 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기억의 다음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문장은 읽는 자마다 다른 모양으로 완성된다. 누군가에겐 기도이고, 누군가에겐 경고이며, 누군가에겐 단순한 숨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수많아 하나가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지만 밤마다 공기는 젖는다. 그리고 그 젖은 공기 속에서 가끔 이 문장이 들린다. 돌아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 부름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곡은 이제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노래가 태어난다. 끝은 시작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